안녕하세요. 화상관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이제 회생사건 신청 마지막입니다.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 신청권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 조치. 법원의 입장이죠. 파상과는 기록 조제 및 인지 첩부를 확인합니다. 사건의 접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데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정의 인지액이 첩부되었는지 여부, 관할권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을 조제합니다. 뭐 다른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보통 채무자의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을 함께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과 보전처분 신청 사건이 동시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기록은 별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기록인 회생사건에 합철합니다. 사건 번호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부여하되 사건 보호는 회합 또는 회단으로 하고 보전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 번호를 붙이지 아니합니다. 기록의 편철은 회생신청서, 보전처분 신청서, 소명자료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건의 첩부할 인지액은 3만원이고 보전처분 사건의 인지할 첩부할 인지액은 2,000원입니다. 실무상으로 예납명령 전에 송달 비용으로 40회분의 송달료, 이게 지금 예전 책이죠. 벌써 이게 3,250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5,100원입니다. 21만원이죠. 5,100 곱하기 40, 4, 5, 20, 4일은 4, 24만원인가요? 잠깐만요. 5,100 곱하기 20만 4천원이군요. 20만 4천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회사 주식이 상장 여부를 불문합니다. 모든 주식회사는 다 통보가 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관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등록을 해서 추이를 살피겠다는 얘기죠. 실무상으로는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같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모든 회사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통지 방법, 법원 사무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청 접수 사실을 팩시밀리로 통지하고 통지서 원본의 상단 우측 여백에 전손 시각을 기재하여 날일한 후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의 소재지를 관하는 세무서의 장에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통지는 필요적인 것으로 실무에서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의 등기부등 주소와 실제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양쪽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장에게 모두 통지합니다. 또한 실무는 국세, 관세, 지방세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에 관하여는 실무상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 기재부 장관은 이제 부총리급이죠. 그 밖에 감독행정청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업종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관,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건설회사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고, 그 밖에 업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거 없어졌죠?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책이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책이라서 2014년인가 15년, 16년, 14년인가 나온 책이죠, 이게. 좀 신판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이걸로 해도 뭐 충분합니다. 감독행정청은 신청서에 파악하되 불분명한 후에 신청이나 대리인 등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통지를 하는 것이 실무임은 통지에서도 살핀 바와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대한 보고,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나 동일한 법률 원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접수된 여러 개의 동중사건으로서 사법행정지원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사법정책의 수리에 필요한 사건이 접수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자메일, 모사전송기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까 요거 한번 볼까요?
한편 유가증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사실을 개시 신청이 당일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장 폐지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관리 종목 지정되죠. 여기. 그쵸? 법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검토 신청 적격 구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만이 정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 지금 회생절차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사라졌죠. 그래서 상법상의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자연히 개인사업체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개인 채무자 회생 신청할 수 있죠. 일반 회생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강학상으로.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급여소득을 얻는 자연인 등도 회생절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볼까요? 17. 관할권 유무, 관할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할권은 이제 이미 봤죠. 신청권 유무 봤고요. 개시요건이 전부, 개시요건이 전부. 법 34조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사업이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적이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시 원인이 이 둘 중 어디에 있다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신청권자가 달라진다는 점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두 가지 개시원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개시원인 상호간에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시신청 기각사유 법 42조의 전부 법 45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요적 기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 되어 있는지, 필요적 서류는 다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신청 당시 최근 경영실적에 관한 자료,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 금융기관별 부채 현황, 보증채무 현황, 신청을 접수한 자금 수집표, 아직 부도가 나지 않은 경우 개시원인이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용합니다. 대주주의 주식 변동 상황 등 심리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자주 있다는 점입니다. 개시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것이 드러나면 보정명령을 하거나 대리인 등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보증으로 인해 우발 채무 현황 등이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용 연합 명령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때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이 비용은 법원이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채무자 유해이자가 신청을 할 때는 회생절차 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구 회사정리법에서는 비용 연합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으나 비용 연합 또는 연합할 비용액에 대해서까지 불복을 허용할 이유가 없고 절차 지연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대표자 신문기일 지정과 함께 비용 연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때까지 필요한 비용이므로 송달료, 공고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보수도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개시 결정과 조사 절차의 개시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없으므로 보수도 포함하여 연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유해이자가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조사위원회 보수를 포함하여 연합명령을 하는 것이 실무이나 회생절차 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도록 법제 39조 2항 후문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연합명령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통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8조 별표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보수 추정액에 기타 예상 절차 비용을 더하여 연합 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와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차안에 따라 적절한 비용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려할 절차 비용이 개시 기각당을 폐지될 경우 결련 파산 염두에 둔 파산 절차 비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나 인가전 폐지 시 필요적 파산 선고 제도를 삭제한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 비용 전부를 포함하여 연합명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안에 따라 연합비용 규모를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이제 기준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규 8조 별표
707페이지에 있는데 교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사 당시 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기준 보수가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0억 이상 80억 미만은 1,800만 원이고요. 80억 이상 120억 원 미만은 2,700만 원, 120억 이상 200억 원 미만은 3,200만 원, 200억 원에서 300억 미만은 3,900만 원, 300억에서 500억은 4,500만 원, 500억에서 100억 미만은 5,000만 원, 100억에서 1,000억에서 3,000억 원 5,700만 원, 3,000억에서 5,000억이면 7,700만 원, 5,000억에서 7,000억이면 9,200만 원, 7,000억에서 1조 미만이면 1억, 1조 이상 2조 미만이면 1억 1,000만 원, 2조 이상이면 1억 2천만 원. 그래서 이 이후에는 1조 원당 1,200만 원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하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건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거니까 우리 법인 파산은 채무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이 개인 회생, 법인 회생은 조사위원 보수가 가장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의 어떤 기준은 조사 당시 자산 총액, 재무상태표상이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보통 만약에 한 100억 정도다 자산이 한 2,700 정도, 한 3,000 정도 되겠네요. 100억을 기준으로 한 3,000, 그 다음부터 이제 100억당 한 몇백씩 증액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0에서 500이면 4,500이네요. 벌써 100억이면 약 2,700만 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상당히 큰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자 신문 및 현장 검증. 대표자 신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인 때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신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유고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표자를 신문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문의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는 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실무는 보존처분 명령을 발령하면서 동시에 대표자 신문기일 지정 결정을 하여 신속하게 신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신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신청 사건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청 채권자에 대한 신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대표자 신문기일 전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대표자를 신문해야 합니다. 법 74조 제2항 3항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도입된 현행법 하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인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신문해야 하는 바 실무상 법 41조에 의한 신문 시 74조 5항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신문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신문사항 작성. 대표자 신문결의 재판부가 신문사항을 이것도 이제 이메일로 주죠. 판사님이 변호사 대리인한테 줍니다. 미리 작성하여 신문함으로 신청서를 중심으로 먼저 대표자 신문사항을 작성해야 됩니다. 신청서가 가장 기본이죠. 신청서를 일단 성실하게 작성하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좀 특이한 거 몇 개 빼고요. 신문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이사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개요, 계열회사 관계 이거 다 쓴 거죠. 절차 요건, 자구 노력 등의 신문상을 작성하되 신청서만으로는 불분명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면서 회생계획 수립 방안, 변제 조건 등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를 비롯한 채무자 임원들 중에서 채무자의 업무와 관련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부정수표 단속법과 관련해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회생 절차를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신문 절차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채무자나 그 대표자 또는 채권자 협의회 대표자 등의 소환.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신문은 보존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3일 내지 5일 이내에 시행합니다. 보존처분 결정이 신청서 접수일부터 2일 내지 3일 내에 이루어지므로 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5일 내지 8일 사이에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신문이 이루어지는 셈이고 신문기는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예납명령 비용과 함께 바로 결정하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함과 병행하여 대표이사나 신청대리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신문이사 장소를 연락하여 송달보고서가 신문기일 전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신문 시에는 일반적으로 회계 담당자가 배석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채무자 또는 대표자 외에 대주주에 대해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주주도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신문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모두 소환하여 신문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된 대표이사만 소환하여 신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 협의회 대표자, 채권자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거래은행 또는 최대 채권자를 이 대표자 신문 과정에 참여시켜 채무자가 파탄내게 된 경위, 기존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부실 경영의 책임 유무, 채무자와 채권자들 간의 신뢰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도 회생 절차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방식, 신문은 통상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주심판사죠. 신문에 하가 있고 주무관리위원도 배석하여 수명법관의 신문은 추가 신문하고 있으며 관리위원회, 이건 주무관리위원이죠. 관리위원이 주무판사, 그러니까 주심판사, 그 다음에 주심관리위원이 있죠. 끝난 후 대리행에도 보충신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추가로 답변서 또는 소명 제출을 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또는 대표자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배석한 회계, 재무담당 임원이 도움을 받아 답변하게 할 수도 있죠. 다만 필요의 신문이라 하도록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족합니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기를 지정하여 전무이사, 회계, 재무담당이사 등을 신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현장 검증. 유통업이나 건설업종의 회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또는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판사가 채무자의 주요 공장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하면 채무자의 영업상황, 직원들이 자구유지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현장 검증 시에는 공장의 가동 현황, 설비 자재의 유무 및 관리 상황, 작업 환경, 생산 공정, 종업원의 작업 태도, 재고 자산, 복지 후생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의 요령, 검증조서 작성 등 일반 민사소송에 준하면 됩니다.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 조회.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도입된 현행법에서는 법 74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혹은 관리인 불선, DIP죠.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74조 2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관한 명백한 소명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서울중앙법원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74조 2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문 직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는 데 대한 의견조회를 지체 없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조회는 관리위원회와 채권자 협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견조회 회신기간은 통상적으로 2일 내지 5일을 부여하고요. 그러나 대표자 신문 과정이나 관리위원회 또는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조회 회신 등으로부터 기존 경영자에게 법 74조 제2항 각호의 예외 사유가 있음이 명백히 소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자 관리나 공동관리인 후보자를 물색하는 등 관리인 선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실무상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사위원을 배정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신문이 끝난 후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조사위원회 선임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채권자 협의회 구성 및 대표 채권자의 지정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회생 사건의 접수 및 검토 조치, 법원의 입장이죠.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접수 및 검토 조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한번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